대상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6%나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0 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의 표준적 예제로서 당분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스루프트 회계 실전 분석은 이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적 예제를 제공하는 거고요.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경험적 내용을 가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산에서 대상으로 주인바뀐 종갓집 김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선비즈 이민아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사 2006년에 거슬러 올라가서 두산이 중공업에 전문화하기 위해서 어디 외국 기관한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두산이 향후 가야 될 길은 중공업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머지 것들 다 팔아 제꼈죠. 코카콜라도 남기고 이런 것도 남기고 종갓집도 남기고 이렇게 됐는데 이 1위 김치 맛 비결은 유산균, 뉴코 노스톡 DRC 0211 요거라는 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게 봅니다. 뉴스를. 그리고 2011년에는 국산 배추를 발효해서 만들어진 식물성 유산균 발효액 ENT를 또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쓰게 되면은 유통기한을 최소 50% 이상 연장시켜 주고 다른 이 반찬에도 이 신선 제품에 쓸 수 있다 하는 점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일반 이 식당에서 하도 싸구려 중국 김치에 먹기 해가지고 다 직접 이 담근 김치를 먹는 데도 있지만은 이런 데 거를 좀 비싸가지고 못 내놓을까요? 자곤 한국 사람이 김치가 이제는 뭘 반찬에 김치는 꼭 하나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던 딴 제품 딴 회사의 김치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2022년도에는 조금 내려갔는데 종갓집은 좀 올라갔네요. 전체 수출액이 요즘 뭐 일반 국뽕 유튜브 보면 뭐 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일부 서양인들이 한국에서 맛본 김치를 직접 실현해서 또 직접 판매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도 있었어요. 자관 김치가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K푸드의 하나인데 요거까지도 뭐 중국이 원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한참 싸움이 났었죠.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17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0.5%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5.6%를 감소시켰어요. 이러면은 이제 원가회계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영업이익이 22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거의 47.6%면은 50% 정도 팍 내려가게 된 거죠. 영업이익이. 재고가 감소해서 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무슨 가격이 또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출 원가가 2.2% 여기 증가한 거니까 매출 증가보다 높게 증가했으니까 이런 것도 원가 회계 결론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스루프트 회계 쪽으로서는 분석한 결과를 매출에 대한 매출 재료비는 매출 재료비 산출 방식까지 아예 공개를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5.3% 증가했어요. 그러면 매출 증가보다 매출 재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뭐 상품도 매입하는 게 있어요. 그 금액이 또 크고 그래가지고 이 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비 그 배부 자산의 감소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높게 이익이 나는 점을 소개를 하는 거죠. 빨간 글씨긴 합니다만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4억 원, 전년 동기에는 32억 원을 실질적으로는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보다는 영업이익이 약간이라도 적게 더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생산성이 0.07 떨어졌죠. 그래서 그 생산성이라는 걸 가지고 대부분 뭐 임금이 생산성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동 생산성 가지고는 불합리하고 TOE 생산성으로 해야 되는데, 생산성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은 인본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인프레도 그 작년 한 2, 3년 인프레가 계속 됐기 때문에 급여를 안 올려줄 수는 없을 거고, 또한 올려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은 피부로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생활 물가가 임금 인상을 피부로 못 느끼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24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 앞서서 CJ 제일제당을 먼저 좀 녹화를 했는데요. CJ 제일제당은 규모의 격에 맞지 않게 이 분기에 이 재고자산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분기에도 당연히 해줘야 바람직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영업이익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6월 달부터 그 재고를 줄이면은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감소하니까 사실상은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로 결산을 하시더라도 재고는 오늘도 내일도 줄여라 하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회사는 ABC 표준 모델로 작성을 했습니다. 상품,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 전체 재고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WCAI입니다. 스루프 회계가 분석하는 기준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면 같습니다. 이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 비성분에서 실질적으로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 상품 매입액이 있고 매입액 규모도 꽤 많죠. 그러니까 이 대상의 그 매출을 한 50% 정도는 상품 매출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원재료 사용액은 13.8%가 감소했는데 상품 매입액이 29.1%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1% 상승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0.2% 증가를 했어요. 크게 그 영업 운영비용이 증가는 안 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그 판매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으로 8.2% 감소했어요. 그리고 가공 비율로도 2.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재료비가 2.3% 상승을 한 거죠. 이것으로 봐서라도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그 PQ 총 제조비행의 갭이 있고, 이 갭은 PQ 생산 재료비의 또 갭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 범위는 동일한 것으로 아까 인식을 했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WCI에서 재고가 감소한 거면은 비성분에서 마이너스 비성분에서 124억 원으로 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적게 그 증가를 시킨 거죠. 매출원가를 적게 증가하도록 만들었다. 요거 뭔가 좀 조정 나쁜 말로 아니까 비판적인 얘기로는 조작한 냄새가 좀 풍깁니다. 솔직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전혀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지를 모르겠다 이게요. 그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남들은 다 일치시키는 회사를 보면은 참 기분이 좋은데 3단계로서 참 현금은 딱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 이 대상 때문에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왜 800만 원이 그 차이가 나지?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폐기손실까지 가감해 줘도 그래서 그 증감액 명세가 있으니까 이게 추적이 되는 거죠. 반품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남들은 반품 자산을 이제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반품 자산을 빼면은 일치합니다. 근데 작년도는 200만 원 또 차이가 나네요. 요거는 도저히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200만 원까지는 단수 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운영의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949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7.4%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152명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단한 감사를 느끼면서 젊은 직원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평균 임금이 6,74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금 인상률은 4.5%로 산출이 되고요. 돈 좀 더 버셔가지고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연봉 한 8천 정도는 줘야 되지 기업으로 좀 성장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운반비가 2.6% 증가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해 주는 것은 특유의 인본주의 경영으로 우리가 좋게 좀 기업을 평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생각이 들어갑니다. 딴 데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3회전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좀 떨어졌고요. 슬픈율도 거의 3%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 1차 손익에서도 상승으로 인식을 추론을 했고 비성분에서도 상승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입증 추론에서도 상승으로 추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당연히 확인하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판매 가격 하락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자 부채가 좀 너무 많아요. 즉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46.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 좀 줄이려면 실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고를 계속 또 줄여야 됩니다. 재고에 쌓여 있는 돈을 줄이고 현금 유통을 좀 많게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이자 부채가 너무 많은 것이 또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투자자본 이익률은 그 2%에서 1%로 감소했습니다. 비율로 따진다면은 47.1%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좀 충분 요건 논리로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논리도 다시 표현해 보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하락 순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및 상품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댈 수가 있는데 투명성 가정에서 법정에서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느려졌을 거다. 또 원재료 매입액 및 사용액을 검증할 재고 흐름 데이터를 추가로 공개를 한다. 또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을 WCA로 표준화해야 된다는 것을 입증 자료로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다 상승했다고 1차, 2차 그다음에 그 경영평가 지표에서의 그 추론도 다 상승했다고 하는데 회사가 공시한 걸 보면은 단순 평균으로 6.7% 하락을 했어요. 고추 가격 내려갔고 배추 가격도 내려갔고 1분기에 그 다음에 뭐 절임 배추도 더 크게 내려갔고 옥수수도 내려갔고 당밀은 올라갔고 원당이 1.1% 내려갔고 잠깐 이게 단순 평균 가중 평균 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근데 그 작년도에는 그 19.1%가 증가했거든요.
제가 이 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변론하는 입장이라면은, 자, 이 모순은,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은, 분명히 추론은 원자력 가격 상승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진 게 뭐가 있냐 한다 그러면은 상품이 없죠. 상품이 한 50%나 대상이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가격만 가지고도 얘기를 해본다면은 2월 재고에서 작년에 가격이 이동평균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6.2% 상승한 것으로 산출해 낼 수 있겠습니다. 요거 제가 너무 억지로 대상을 좀 변론해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도 추가적인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제품 판매 가격은 상품 판매 가격으로 다 변동된 건 없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제 상승, 올린 것은 전분당만 5.9% 인상을 시켰고, 라이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15.2% 판매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이 두 가지의 평균 하락률은 4.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 판매 가격은 이게 뭐 중간에 여기 뭐 상품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입증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동평균법으로 원자력 가격 상승으로 입증이 됩니다. 요거를 글씨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단순 4배예요. 뭐 다른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재고의 증감액을 얘기해서 이 원가 계산하는 내역대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재고가 감소했는데 일단은 한 911억 원 남는 거로 하는데, 재고 감소는 원가 회계는 한 397억 분이 안 남는 거로. 그래서 매출 노력을 더 해라 해가지고 또 4%까지 증가하는데, 그러면은 재고를 또 좀 생산을 더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냐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를 줄여라 이렇게 이제 이중적인 영업 지시가 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노력을 해 가지고 990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재고만 6%를 증가시켜도 가만히 있어도 640억 정도 이익이 나면은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요런 이제 이 영업 이런 원가를 어느 정도 아는 영업이 있다면은 그런 또 이 머리들을 돌릴 것 같긴 해요. 슬포트 회계로 보면은 있는 그대로 해서 4배로 하면은 3조 2천억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판매한다 그러면은, 만약 이게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325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냥 320만 원 원가 쪽에서 나온 대로 32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남는 게 316원 뿐이 안 나요. 한 9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 수준뿐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노력을 얼마나 할 거냐.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하는 거는 재고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은, 슬프 관점에서는 재고의 금액이 증가했든 말았든 매출에 비례하는 손익계산이니까, 재고 회전율을 12.5회전만 한 5% 정도 노력을 좀 더 해보자. 그러면은 3조 3,690억 정도 해가지고 940억 47억까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이 슬프 관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논리 도구로서 4분면 매트릭스로 만든 겁니다만, 대상인 경우에 좀 특별 케이스로 되는 겁니다.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익이 증가한 거는 맞는데, 판매 예가가 원가 회보다 높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가가 낮게 나올 경우에 특별 원인 변동 속에 좀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냐, 상대적으로. 요거는 더 연구 과제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그 뒷면에 그 최대 주주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임상민 씨라고 여자분인 줄 아니 남성인 줄 알았더니 여기 보면은 임세령 씨 여동생이고 그 명예회장의 차녀 둘째 딸이라고 그러네요. 1980년생이면은 한 40, 여기 뭐 42세로 나와 있구나. 42세. 그리고 임세령 씨가 이제 그 장년 모양인데 아들들이 없는 모양이에요. 부회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이재용 씨의 그 전처라고 그러네요. 현재 처는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그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또 현재는 배우 이정재의 여자친구로 잘 알려져 있다. 하하. 또 이거 재밌네요. 나이 차이는 한 3살 터울 정도 되겠네요. 키들도 크구나. 여기 173cm. 여기는 왜 없지? 키가. 네. 그리고 얼굴도 이 정도면은 뭐, 그, 참, 뭐, 수려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왜 둘째로 승계가 되는 원인이 뭘까? 이게 그 전력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이 임세령 씨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가는 떨어졌어요. 2022년 말보다 3,320원. 장부 가격 52%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있는 점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그 비성분 그 데이터 뭐 이런 거 좀 투명하게 해면은 좀 올라갈 겁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투명성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홀딩스가 39.28%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2% 많이 가지고 있네요. JP 모간만 눈에 띄는데 10.1%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 않은 비율이죠.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리고 대상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그 임상민 씨가 36.71%로 해서 실질적은 벌써 부사장으로 있다 하더라도 오너네요, 오너. 그러니까 이제 이 경영주 승계가 또 차녀한테, 둘째 딸한테 넘어간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왜 길어졌지? 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